And what you'll discover is that they stay with you. 도쿄 바이스와 성난 사람들을 참여한 히카리 감독의 신작 렌탈 패밀리를 시사회로 먼저 보고 왔습니다. 미이라 시리즈로 유명한 브랜든 프레이저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이후 처음 주연으로 출연한 작품이기도 한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7년 전에 미국에서 도쿄로 건너와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무명 배우 필립 반더플로그는 일본 치약 광고 모델 이후로는 단역과 오디션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배역을 따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캐스팅 디렉터에게 돈을 많이 주는 일감을 받았던 전화를 받고 거기서 슬퍼하는 미국인 역할을 연기하면 된다고 해서 상복을 입고 가보니 가짜 장례식 하객 알바였습니다. 주최자인 타다 신지는 필립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면서 이런 일을 더 할 생각이 있다면 회사로 찾아오라고 얘기하고 신지가 운영하는 렌탈 패밀리에 찾아갔을 때 자신은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가 되어주면서 감정을 판매하는 렌탈 패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배우 경력이 있는 필립에게 스카우트를 제안합니다. 고심 끝에 신지의 제안을 수락한 필립은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던 이케다 요시의 위장 결혼식 신랑이 되어주는 첫 번째 의뢰를 수행하면서 처음엔 남들을 속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진심으로 기뻐하는 의뢰자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필립은 앞으로 자신의 일에 더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사회랑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의 친구로서 활기를 되찾아주거나 한물간 배우 하세가와 키코의 업적을 기록하는 기자를 연기하며 찬란했던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싱글맘 가와사키 히토미의 딸 미아를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가짜 아빠를 연기하며 본인 또한 남의 인생에 스며들어 삶의 의미를 되찾아갑니다. 사실 영화의 내용을 전혀 모른 채 브랜든 프레이저가 나온다는 사실에 시사회를 신청했지만 영화를 보면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알프스가 연상되기도 하고 꽤나 참신한 설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렌탈 패밀리 서비스가 일본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약간 놀라기도 했습니다. 일본 버블 경제 시기 이후 사회적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처음엔 기업 연수 업체로 시작한 인력 렌탈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변했으며 미국 방송인 코난 오브라이언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렌탈 패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 특성상 유사 가족 형태가 되기 전은 행사 하객이나 가짜 파트너 대행을 많이 했다고 하며 비슷하게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도 결혼식 하객 알바가 지금까지 성행하는 것과 유사하면서 약간 더 발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같이 만나서 놀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친구부터 호되게 야단치는 상사 등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행 배우를 파견해주며 시간당 1만에서 2만엔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최대 3년까지 가족의 역할을 맡아주기도 하고 코난 오브라이언이 패밀리 로맨스의 매니저에게 문의했던 것처럼 이성간 일정 선을 넘어가는 접촉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요르거스 란티모스 감독의 알프스를 연상시키긴 했지만 해당 작품은 상실과 공허함을 그리는 반면 본작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주인공이 렌탈 패밀리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에 스며들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며 유머와 감동이 적절히 혼재되어 있어서 분위기는 알프스 같은 영화랑은 전혀 다르고 오히려 그린북이나 코다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브랜든 프레이저는 조지 오브 더 정글을 통해 코미디 배우로 유명해졌고 미이라 시리즈로 유쾌한 액션 스타 이미지가 강했지만 가끔씩 진지한 분위기인 작품들에서 전극 연기도 보여줬으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문제와 우울증 때문에 한참 심체기를 겪다가 더 웨일에서 주인공 찰리를 연기하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해 재기에 성공했는데 본작에선 더 웨일처럼 마음을 울리는 장면도 있지만 이따금씩 예전의 유쾌한 모습도 보여줘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브랜든 프레이저 영화들을 보면서 자란 입장으로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느낌이라 더욱 반갑고 좋았습니다. 브랜든 프레이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연진들이 일본 배우들인데 렌탈 패밀리 직원들로 나온 히라 다케히로와 야마모토 마리 둘 다 불과 2년 전에 드라마 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즈에서 봤기 때문에 익숙한 느낌이었고 특히 히라 다케히로는 예전에 일본 영화들에서 많이 보던 배우라서 처음 등장하자마자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매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원로 배우 에모토 아키라가 본작에 나와서 놀라기도 했으며 처음엔 약간 이상한 4차원 할아버지 같다가 주인공 필립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어른의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필립이 아버지가 없이 자란 트라우마가 있는 미아에게 자신이 친아빠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걸 보여주면서 렌탈 패밀리 서비스의 어두운 면도 조명하며 필립이 미아랑 점점 가까워지면서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아역 배우 샤넌 고먼의 연기력과 브랜든 프레이저와의 호흡도 훌륭해서 과연 내가 필립이면 어떻게 했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실내 라이트 쇼를 보러 간 장면에서 필립과 미아의 유사 부녀 관계를 은유한 대사가 매우 영리했다고 느꼈고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겠지만 양쪽 모두 정서적 성장을 이루고 마무리된 것도 좋았습니다. 보통 미국 영화에 도쿄가 등장하면 화려한 네온 사인과 함께 사이버펑크스러운 첨단 도시처럼 그려질 때가 많지만 본작은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 화려한 색감은 피하고 평범한 거리나 좁은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주인공 필립이 느끼는 무력함이나 고독함으로 시작해서 렌탈 패밀리 서비스를 통해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며 밝고 따뜻한 톤으로 바뀌는 디테일이 좋았습니다. 본작의 러닝타임은 1시간 50분이지만 전개가 느린 편이라 약간 더 길게 느껴지긴 했는데 지루하거나 불필요한 장면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느린 전개를 싫어하는 분들에겐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렌탈 패밀리는 브랜든 프레이저가 나온다는 것에 끌려서 봤지만 특유의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고 배우들의 연기도
연기도 정말 좋았으며 특히 브랜든 프레이저의 팬이라면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일본 합작이라 대사는 영어랑 일본어의 비중이 반 정도이지만 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지 문화적 정서가 다르거나 맞지 않다고 느낀 부분은 없으며 특히 일본과 한국이 같은 동북아시아 문화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 관객들이 공감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브랜든 프레이저 미이러 시리즈의 속편 제작이 발표되었고 릭 오코넬 역의 브랜든 프레이저와 에블린 역의 레이첼 바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출연진의 복귀가 확정되어서 재기에 성공한 브랜든 프레이저가 다시 전성기 시절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좋아한 팬으로서 기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렌탈 패밀리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